이거 이달의 책인 거지? 네, 안녕하세요. 하말넘만의 넘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 중에 추천할 만한 책 2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오해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독가일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얼마나 읽느냐, 인생 책이 뭐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듣는데 사실 그런 질문을 들을 만큼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1월 달에 읽은 책,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중에 최은미 여기 우리 마주하고 2월 달에 읽은 책,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 이렇게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정세랑 시선으로부터는 지금 이 시점에 소개를 하는 게 약간 부끄럽긴 하거든요. 왜냐면 2020년에 너무너무 유명했던 소설이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 책이 궁금하실 분이 계실까 싶기도 한데 저는 되게 좋게 읽었어서 이걸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세랑 작가 책은 이번이 3번째인데요. 가장 처음으로 읽었던 책은 옥상에서 만나요 라는 소설집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스들의 수다방에서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보건교사 아는 영, 이 2번째 책이었고 이 시선으로부터가 3번째 책입니다.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심시선이라는 인물을 기리는 10주기 제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심시선의 자식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식들과 자식의 자식들이 다 같이 심시선의 제사를 하기 위해 하와이에 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 첫 장에 이렇게 가계도가 나와 있을 만큼 굉장히 등장인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의 에피소드가 계속 병렬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인물의 모든 전사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요. 사이사이에 심시선이 그동안 살아생전에 집필했던 책이나 인터뷰 아니면 TV 출연 문답 형식을 계속해서 이제 구사를 하면서 심시선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소개를 해주는데 당차고 거센 여자였어요. 이게 한국사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와이에 강제로 이제 팔려갔던 신부였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한 화가를 만나서 독일로 다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심시선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화가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 거기에서 이제 모종의 폭력을 당하고 거기 폭력에서 구출해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결혼도 그렇게 잘 성사가 되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 결혼을 2번의 결혼을 하면서 이제 낳은 자식들이 심시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체적인 삶을 꾸리면서 살아가는 심시선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자식들이 하와이에 가서 심시선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제사에 올릴 물건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명혜는 훌라춤을 배운다든지 아니면은 화수는 팬케이크를 올린다든지 이런 각자의 방식으로 제사에 올릴 심시선에 관련된 물건들을 찾아오는데 이제 우윤희가 파도의 거품을 가지고 가게 돼요. 굉장히 병약했던 그 어린 시절을 지나서 엄마 아빠의 과잉 보호 아래서 자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자기 안에 갇힌 틀이 굉장히 큰 인물이었는데 우윤희가 하와이에 가서 서핑을 배우면서 자기가 완벽하게 파도를 타는 첫 번째 서핑의 파도를 가져가겠다. 그 파도의 거품을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파도의 거품을 마침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책을 그렇게 빨리 읽지는 못하는데 내용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페이지가 꽤 있는 긴 장편 소설인데 굉장히 흡입력이 있었고요. 내용이 병렬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인물들의 에피소드들이 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예상이 되시겠지만 여기 안에 이제 남자 등장인물들도 있는데 남자 등장인물들의 스토리는 사실 그렇게 보잘것이 없습니다. 심시선이라는 너무나 대단한 인물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딸들도 다 범상치 않거든요. 결혼을 하지 않은 딸들도 있고. 그래서 이 여자 인물들의 스토리만 따라가봐도 굉장히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재밌는 책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페이지 269쪽에 여자도 남의 눈치 보지 말고 큰 거 해야 한다는 이 대담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구절은 28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작가가 보내온 엽서인데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날은 바람 한 줄기만 불어도 태어나길 잘했다 싶고 어떤 날은 묵은 괴로움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싶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그런 고민을 하겠지요. 철쭉은 그런 것 따위 아랑곳하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빛에만 집중하는 상태에 있지 않을까.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철쭉의 마음을 짐작해봅니다. 바깥의 빛이 있고 안의 빛이 있을 터입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끊임없이 그 인생을 사는 내내 계속해서 발전하고 고민하는 그 예술가 심시선의 일생을 되게 압축적으로 표현한 문단인 것 같아서 이 문단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은미 작가의 여기 우리 마주라는 단편소설인데요. 그 최은미 작가의 전작 중에 보내는 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제가 그 단편도 되게 좋게 읽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수상 소설이 코로나 시대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읽게 되었습니다. 읽다 보면은 좀 슬프긴 해요. 여기에 제가 인상 깊은 구절로 꼽은 게 어떤 구절이 있냐면 주인공이 공방을 운영해요. 뭐 캔들을 만들고 뭐 비누를 만들고 이런 공방을 운영하는데 그 공방을 열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근데 그 코로나가 터졌지만 그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손님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어떻게 서술을 해놓았냐면 일을 마치고 공방 바닥을 쓸다 보면 마스크 고리가 꼭 하나씩은 나왔다. 문이 있는 건물 어디에서나 에탄올 냄새가 떠돌았다. 휴대폰 사진함에 등본을 넣어두고 어느 때보다도 자주 내가 등록된 주민임을 증명했다. 그 봄에 나는 불특정 다수의 방문을 원했고 불특정 다수 모두를 의심했다. 그들과 접촉했다. 이런 문단이 있는데 모두를 의심했다는 말이 되게 박히는 문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방에 여성 고객들이 주이다 보니까 또 어떤 문단이 나오냐면요. 페이지 37을 보면 공방에서 감염자가 나온다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취미질을 하던 여기가 확산의 진원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얘기하니까 우린 아마 총살을 당할걸? 이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공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수미라는 인물이 결국에는 주인공이 거주하는 시의 확진자가 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데 자기가 또 격리자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끝부분에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친하게 지냈던 지인과 격리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소설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되게 마음이 이상했는데 왜냐면 작년에 한국 사회에서 그 다시 한번 그 집단 감염이 발발했던 그 예시들이 그대로 써 있거든요. 뭐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그 소설의 재료로 되게 현실적으로 사용이 되어 있어서 읽는 내내 기분이 이상했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뭐 300~40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데 또 이 이야기 하나가 그냥 그 300~400명 모두 개인의 이야기로 변형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로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고 내가 지금 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 대각선 건너편에 있는 식당에 혹시 확진자가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주인공이 엄마이면서도 공방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그 사회적인 역할이 코로나로부터 집에 있는 딸을 완전히 돌봐야 하는 어떤 뭐랄까 슈퍼우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그 역할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그런 식의 서술들도 있어요. 여성들의 실직 그리고 취업난들이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나리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나리라는 인물도 나중에 만약에 확진자가 되었다면 확진이 되고 나서 그 코로나에서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도 만약에 그 공방은 어떻게 다시 돌아갈 것인가? 딸과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뭐 그가 지켜야 하는 가정, 그리고 친구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상황들이 명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진 않지만 그거에 대한 계속 공포심이 누적이 되는 그런 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에서 벗어난 이후에 일상으로 다시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선으로부터 이후에 읽은 책 여기 우리 마주 이렇게 두 권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이달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책을 뭐 한 달에 막 몇 권씩 읽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오래 읽었던 책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책 읽어볼까 찾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